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백합 향기와 묘한 절박함이 뒤섞인 에어컨 바람이 훅 끼쳐왔다. 나는 취리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편이 2번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고작 3시간밖에 자지 못한 상태였고 기내식으로 나온 딱딱한 프레첼 몇 조각으로 버티고 있었다. 나는 평소에 전투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딱 떨어지는 정장 재킷도 자존심을 뚫어버릴 듯 뾰족한 힐도 없었다. 매끄럽게 드라이한 머리도 아니었다. 그저 짙은 회색 후드티에 평범한 검은색 레깅스, 그리고 전성기가 한참 지난 러닝화 차림이었다. 프리 이벤트 칵테일 파티에서 입을 예정이었던 내 슈트가 든 캐리어는 항공사의 실수로 지금쯤 아마 도쿄 나리타 공항의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를 즐겁게 돌고 있을 터였다. 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서밋의 기조 연설자라기보다는 기말고사 기간에 기숙사에서 막 굴러나온 대학원생처럼 보였다. 나는 노트북 가방끈을 고쳐 셌다. 내 몸에 지닌 것 중 유일하게 값어치 있는 물건이었다. 그건 그렇고 특권의식에 쩌든 인간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라. 이건 갓 내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만큼이나 영혼을 충전해주니까 믿어도 좋다. 지금부터가 진짜니까. 아무튼 나는 알고리즘 윤리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내 연설의 도입부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체크인 데스크로 향했다. 나는 몰입 상태였다. 맨 앞줄 이탈리아제 가죽 의자에 앉아 거들먹거리는 대기업 임원들을 움찔하게 만들 통계 자료를 터뜨릴 타이밍과 호흡을 계산하고 있었다. 야, 거기, 그래, 너 말이야. 그 목소리는 비음이 섞여 있었고 20대 초반에 아버지 친구가 인사팀 임원이라 낙하산으로 입사한 애들에게서나 느껴지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뒤를 돌았다. 그곳에는 금융권 브로드를 전문으로 찍어내는 공장에서 막 출고된 듯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지나치게 밝은 네이비 블루 슈트에 너무 뾰족한 갈색 구두, 그리고 라펠에 삐딱하게 매달린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는 소형 보트 댐으로 써도 될 만큼 무겁고 투박한 금색 시계를 확인하며 참을성 없이 발을 구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벨보이나 친구에게 소리친 줄 알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입구와 엘리베이터 사이의 대리석 바닥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저요? 비행으로 목이 잠긴 내가 물었다. 그래, 당신 드디어 왔네. 10분이나 기다렸잖아. 그가 눈을 굴리며 쏘아붙였다. 그는 자기 옆에 쌓인 은색 리모와 캐리어들을 향해 손짓했다. 짐 챙겨요, 기사님. 차는 앞에 대기 중이지. 검은색 카니발 하이리무진 맞죠? VIP 믹서에 이미 늦었다고. 오프닝 네트워킹 시간 놓치면 우리 상무님이 날 죽이려 들 거야.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엄청난 프로세싱 파워가 필요했다. 그는 나를 카카오 블랙 기사나 수행 비서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후드티를 입고 문 근처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고 구시대적인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그의 뇌는 나를 서비스 직원으로 분류해버린 것이다. 전 아니. 정중하게 그를 바로잡아주려 입을 열었다. 전 당신 기사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당신이 여기 온 이유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싹둑 잘랐다. 손을 휘젓는 그 무례한 몸짓은 거의 예술의 경지였다. 변명은 됐고 트렁크에 짐이나 실어요. 기내용 가방은 조심하고 안에 내 노트북 있으니까. 당신과 달리 난 진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걸리는 소리가 났다. 차가운 금속성 소음이었다. 그것은 착한 지원 시 프로토콜이 종료되고 강지원 대표의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는 소리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다. 아마 코인 시세를 확인하거나 대학 동기 단톡방에 이번 컨퍼런스에서 얼마나 대박을 칠지 떠벌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가장 작은 가방인 가죽 메신저 백을 집어들어 나에게 말 그대로 던졌다. 건네준 게 아니었다. 투척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받아 가슴에 안았다.
그 무례함에는 물리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빨리빨리 좀 합시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가 중얼거렸다. 난 패 뜬 사람한텐 팁 안 줘요. 호텔 로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컨시어지 데스크 근처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눈을 크게 뜨며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게 보였다. 그녀는 그 남자를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그녀는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 정전기가 일어나는 듯한 긴장감을 감지한 듯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가방 덮개에 새겨진 이니셜을 보았다. PTJ, 박태준, 박태진, 박태수. 이름이 뭐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곧 풀어버릴 방정식의 변수일 뿐이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정해주지도 않았다. 가방을 다시 던지지도 않았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뻔한 대사도 외치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고요한 침묵이 나를 감싸게 두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남자들로 가득 찬 이사회의실에서 배운 기술이었다. 충분히 오래 유지한다면 침묵은 고함보다 시끄러운 법이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그가 마침내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뭐가 문제야? 한국말 못 알아들어? 차 대기시키라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판교 테크밸리에서 20년을 구르며 얻은 모든 권위와 내가 보유한 모든 특허, 내가 초안을 잡는데 일조한 모든 법안에 무게를 실었다. 지친 기색 뒤에 숨겨진 지성을 그에게 드러냈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 의심의 기색이 스쳤다. 그의 파충류 뇌는 포식자를 감지했지만 그의 의식은 편견에 눈이 멀어 그 신호를 해석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가방을 든 채 돌아섰다. 그제야 그는 콧방귀를 뀌며 큰 캐리어 2개의 손잡이를 잡았다. 앞장서요. 나는 회전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급격히 왼쪽으로 꺾어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힌 보안 출입문으로 향했다. 나는 이 호텔의 구조를 잘 알았다. 3년 전에도 여기서 기조연설을 했으니까. 어이, 어디 가는 거야? 출구는 저쪽이잖아. 그가 소리쳤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수화물을 기다리는 동안 폰에 다운로드해둔 임시 디지털 출입증을 리더기에 갖다 댔다. 경쾌한 삐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졌다. 나는 직원 전용 복도로 들어서며 그의 가죽 메신저 백을 꽉 쥐었다. 무거운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고 자석 잠금 장치가 작동되면서 그의 당황한 외침을 차단해버렸다. 직원들과 VIP들이 사용하는 조용한 카펫 깔린 복도에 홀로 섰다. 나는 그의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훔치는 게 아니었다. 오, 아니지. 나는 그저 보관하는 중이었다. 나는 임원용 스위트룸으로 이어지는 화물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저편 보안 문 너머에서 그가 쾅쾅거리며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 열어! 내 가방 내놓으라고! 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행사 총괄 디렉터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이사님, 저 도착했어요.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비에서 착각한 참가자와 사소한 문제가 좀 있어서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 그리고 저한테 인질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피로가 증발하고 사냥의 아드레날린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내가 자기 짐을 처리해 주길 원했다. 좋다, 처리해 주지. 3영명 앞에서 아주 확실하게 처리해 주마.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펜트하우스 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자 나는 텅 빈 공간에 대고 속삭였다. 그왁 잡아, 배, 데, 예. 화물 엘리베이터는 매끄럽게 올라갔다. 방금 떠나온 로비의 혼란스러운 에너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나는 광택, 나는 금속 벽에 기대어 섰다. P, T. 제의 매끈한 가죽 가방이 여전히 내 손에 들려 있었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개인적인 디지털 생활을 훔쳐볼 생각은 없었다. 나에게도 윤리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바깥 주머니는 공정한 게임의 영역이었다. 나는 앞쪽 버클을 풀었다. 명함 한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박태준, 브래드 파크, 비저너리, 디스럽터, 그로스 해커, 마인드셋을 현금화합니다. 나는 실제로 소리내어 웃었다. 마인드셋을 현금화한다니. 링크드인의 허세 글들만 학습한 AI가 생성해낸 문구 같았다. 텍스트 아래에는 QR코드가 있었는데 뻔한 코인 투자 조언이나 짜깁기한 포트폴리오로 연결될 게 분명했다.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와 함께 40층 VIP 대기 공간에서 열렸다. 이곳의 공기는 달랐다. 카펫은 더 두툼했고 조명은 따뜻한 황금색이었다. 아래쪽 도시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행사 총괄 디렉터인 김 이사는 등록 데스크 근처를 서성이다가 폭발물 처리반 같은 심각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의 어깨가 5cm는 좋게 내려갔다. 지원 언니!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달려왔다. 프로페셔널한 경계를 지키느라 포옹 직전에 멈췄지만 눈빛만은 이미 나를 끌어안고 있었다. 세상에, 다행이다. 항공사 추적 앱에는 언니 짐이 도쿄에 있다고 떠서 방금 스타일리스트 보내서 근처 현대백화점을 통째로 털어오라고 하려던 참이었어요. 도쿄는 지금쯤 벚꽃이 예쁘겠지. 내가 건조하게 말하며 낯선 남자의 가방을 반대쪽 어깨로 옮겼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기내용 가방에 여벌 옷 하나는 챙겨뒀어. 그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말이야. 김 이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메신저 백을 바라보았다. 그거 언니 거예요? 언니 스타일 아닌데. 이거? 내가 박태준의 가방을 툭툭 쳤다. 이건 담보물이야. 아래층에서 상황이 좀 있었거든. 어떤 젊은 친구가 나를 기사로 착각하고 가방을 맡기지 뭐야. 그래서 맡아줬지. 김 이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농담이죠? 그랬으면 좋겠네. 나한테 던졌어, 김 이사. 말 그대로 던졌다고. 김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이런 행사의 베테랑이었다. 테크 업계가 낳은 온갖 종류의 자의식 과잉 인간들을 겪어본 사람이었다. 누군지 찍어줘요. 보안팀 시켜서 들어오기도 전에 배지 압수하고 내쫓아버릴게. 아니, 내가 손을 들어 급히 막았다. 절대 안 돼. 건드리지 마. 들여보내. 아무데나 안 깨둬. 언니, 그녀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경고하듯 불렀다. 무슨 짓을 하려고요? 참교육의 시간을 좀 가질까 해. 내가 말했다. 이 가방은 그냥 여기 데스크에 보관해줘. 누가 박씨성을 가진 사람의 도난 가방을 찾으러 오면 보안팀이 습득해서 신원 확인 차 보관 중이라고 전해. 피 좀 말리게. 나는 가방을 그녀의 어시스턴트에게 건넸다. 그는 마치 방사능 물질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아들었다. 나는 후드티를 매만지며 말했다. 샤워 좀 하고 강지원 대표 모드로 변신하기 전에 딱 10분만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 이쪽으로 모실게요. 김 이사가 복도로 안내했다. 걸어가면서 우리는 VIP 라운지를 지났다. 유리문 너머로 업계의 거물들이 보였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사장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고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창업자가 태블릿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자 고개들이 돌아갔다. 후드티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들은 알아보았다. 강 대표님. 반도체 사장이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다. 지난주에 신경 드리프팅에 관한 백서 읽었어요. 정말 훌륭하던데요. 규제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나는 마주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기조연설 끝나고 봬요, 최 사장님. 저 지금 잠복 근무 중이거든요. 그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유쾌하게 웃었다. 이것이 내 삶의 이분법이었다. 무언가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나는 동료이자 멘토, 권위자였다. 하지만 정장, 시계, 목소리 크기 같은 껍데기로만 지위를 판단하는 세상의 모든 박태준들에게 나는 투명 인간이거나 아니면 하인일 뿐이었다. 배정된 개인 대기실에 들어갔다. 내 아파트보다 더 좋았다. 관목만 한 과일 바구니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금박이 박힌 크림색 카드 뭉치가 든 묵직한 봉투가 있었다. 열어보니 내 출입증이었다. 강지원 박사 기조 연설자. 전구역 출입 가능. 나는 묵직한 라미네이트 배지를 후드티에 달았다. 마치 방패를 착용한 기분이었다. 한편 40층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훤했다. 박태준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것이다. 아마 최저 시급을 받는 직원에게 기사가 멍청하다며 갑질을 하고 있겠지. 그는 삽으로 자기 무덤을 점점 더 깊게 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스위트룸 욕실에서 비행기의 먼지를 씻어냈다. 배낭에 챙겨온 여벌옷으로 갈아입었다. 심플하고 엣지 있는 검은색 터틀넥과 와이드 팬츠. 미니멀리스트 스티브 잡스 스타일이지만 원단은 훨씬 좋은 것으로. 머리는 꽉 묶어 번으로 만들었다. 거울을 보았다. 지친 여행자는 사라졌다. 상어가 도착했다. 나는 폰으로 행사 앱을 켜서 일정을 확인했다. 박태준이 이 생태계 어디에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박태준을 검색했다. 거기 있었다. 미래를 해킹하라. 전통적 위계 질서의 파괴. 패널. 박태준. 시간. 오후. 이영. 장소. 홀 B. 소회의실. 위계 질서의 파괴라. 통풍이 올 만큼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나는 김 이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오후 2시 B 패널 토론. 맨 뒷자리에 내 자리 하나만 마련해줘. 눈에 안 띄게. 답장은 즉시 왔다. 완료. 근데 4시에 메인 무대 서시잖아요. 그런 조무래기들한테 시간 낭비해도 괜찮겠어요? 시장 조사 좀 해야 해서 내가 답장을 쳤다. 현재의 무능함 실태에 관해서. 나는 가죽 의자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이동까지 2시간이 남았다. 박태준이 공포라는 육수 속에서 푹 고아지도록 내버려 둘 이 시간. 그를 해부할 언어의 메스를 준비할 이 시간.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대기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연설 전에는 좀이 쑤셔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군중의 소음을 들어야 했다. 그래서 기조 연설 리본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재킷 주머니에 출입증을 슬쩍 넣고 메자닌 층으로 향했다. 메자닌은 메인 컨벤션 플로어가 내려다 보이는 반쯤 개방된 발코니였다. 프리미엄 패스 이상 소지자만 들어올 수 있었지만 주로 아래층 스타트업 부스의 소음을 피하려는 진지한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라임이 들어간 탄산수 한 잔을 주문하고 유리난간에 기대어 아래에서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컨벤션 플로어는 네온 배너와 거대한 LED 스크린, 그리고 눈에 띄고 싶어 안달난 수천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만화경 같았다.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나는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를 알았다. 그 특유의 징징대는 비음은 착각할 수가 없었다. 천천히 돌아섰다. 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엉망진창이었다. 넥타이는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홍보 부스에서 받은 게 분명한 싸구려 캔버스 에코백을 쥐고 있었고 전쟁이라도 치른 사람 같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멈칫했다.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분명 나를 기사로 인식했지만 맥락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VIP 메자닌에서 15영원짜리 물을 마시며 매끄러운 검은색 옷을 입고 서 있었다. 하지만 편견은 강력한 마약이다. 뇌를 재조정하는 대신 그의 뇌는 자신의 세계관에 맞는 논리를 찾으려 허둥댔다. 당신, 그가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잘렸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나는 탄산수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씨. 컨퍼런스는 즐겁나요? 그는 내가 이름을 부르자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다. 그러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아는 척하지 마. 내가 호텔 측에 당신 신고했어. 다들 당신 찾고 있다고. 내 물건 훔쳤잖아. 관계자 외출입 금지 구역에 방치된 가방을 보관 조치했을 뿐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정정했다. 아마 등록 데스크 분실물 센터에 있을 겁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당신이 내 가방을 분실물 센터에 넣었다고? 그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지 알아?
김미영이라는 직원한테 내 노트북 스티커 모양을 20분이나 설명해야 했다고. 지루했겠네요. 내가 말했다. 다음엔 본인 가방은 본인이 드세요. 그가 내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다가왔다. 이봐요, 아줌마.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테이블이라도 다 끌어왔나?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난 이 행사의 연사라고. 그는 가슴을 내밀며 배지를 톡톡 쳤다. 수백 명의 패널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기본 연사 배지였다. 인상적이네요. 내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그럼 인상적이지. 그가 비웃었다. 난 그로스 해킹 패널이라고 업계를 흔들고 있단 말이야. 당신은 뭐 하는데? 정수기 물통이나 갈고 있나? 바로 그때 작은 무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국방부 AI 연구단 대표단이었다. 여러 기밀윤리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최 장군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걸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방을 장악하는 사람이었다. 강 박사님, 최 장군이 박태준을 완전히 무시하며 굵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기조연설 전에 뵙길 바랐습니다. 자율판단 변수에 관해 쓰신 논문에 대해 질문이 좀 있어서요. 펜타곤 쪽에서도 우려하고 있더군요. 나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장군님, 반갑습니다. 변수는 감독 매개 변수가 무시될 때만 위험합니다. 장군님네 계약직 업체들 수준을 생각하면 타당한 우려긴 하죠. 장군이 껄껄 웃었다. 깊고 굵은 웃음소리였다. 그래서 우리가 박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제일 예리하시다니까. 박태준은 입을 약간 벌린 채 서 있었다. 그는 제복을 입은 장군과 나, 그리고 다시 장군을 번갈아 보았다. 저기, 죄송한데, 박태준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끼어들었다. 장군님, 이 여자를 아십니까? 최 장군이 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이 따뜻한 존경심에서 식당 바닥에 바퀴벌레를 보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 여자라니. 장군이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이분은 강지원 박사네. 이 건물 시스템 절반의 보안을 책임진 분이지. 자넨 누인가? 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저는 박태준입니다. 연사고요. 그로스 해킹. 장군은 박태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아무튼 강 박사, 나중에 저녁 시간 괜찮으신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 스케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군님. 나는 박태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박태준의 뇌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게 보였다. 그는 카카오 블랙 기사와 국방부 자문위원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부정을 택했다. 비서인가 보네. 박태준이 뒷걸음질 치며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그래, 컨설턴트? 그냥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겠지. 그는 인지 부조화를 씻어낼 술이 필요한 듯 밭 쪽으로 급히 사라졌다. 나는 그가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는 사람입니까? 장군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다. 살해 연구 대상이죠. 내가 대답했다. 인간 자아의 밀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위험하게 들리는군. 장군이 킬킬거렸다. 오, 아주 위험하죠. 내가 얼음이 든 잔을 흔들며 말했다.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1시 45분. 실례하겠습니다, 장군님. 참석해야 할 패널 토론이 있어서요. 그로스 해킹에 대한 최첨단 지식 리더십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덫은 놓였다. 이제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홀 B는 창문 없는 동굴 같았고 오래된 커피 냄새와 공격적인 에어컨 바람 냄새가 났다. 200석 규모로 세팅되어 있었지만 고작 40명 정도만 차 있었다. 청중 대부분은 인턴들이거나 갈 길 잃은 사람들 아니면 벽 콘센트에서 폰을 충전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맨 뒷줄에 슬그머니 앉아 재킷을 단단히 여몄다. 고개를 숙이고 폰을 보는 척했지만 귀는 무대 쪽으로 열려 있었다. 박태준은 무대 중앙의 높은 스툴에 앉아 있었다. 양 옆에는 조끼 색깔만 다를 뿐 그와 똑같이 생긴 젊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테크 블로그 기자 출신의 피곤해 보이는 사회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질문하자 박태준은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승리하고 있는 주자처럼 마이크를 낚아챘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텅 빈 방에 너무 크게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전 지속 가능성은 함정이라고 봅니다. 그건 구시대적 마인드셋이에요. 우린 지속 가능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폭발적인 걸 원해요. 우린 부수길 원합니다. 무언가를 부수고 있지 않다면 만들고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는 박수를 기대하며 방을 둘러보았다. 돌아온 건 기침 소리뿐이었다. 우리 스타트업에서는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린 직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린 닌자들을 둡니다. 회의는 안 합니다. 충돌을 하죠. 위계 질서를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늙은 꼰대들, 공룡들은 너무 느려요. 그 사람들은 윤리니,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니 하는 것에 집착하죠. 우린 출시에 집착합니다. 내 턱 근육이 꿈틀했다. 윤리에 집착한다라. 그는 그 말을 무슨 욕설처럼 내뱉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박태준이 스툴 위에서 소위 쩍벌 자세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입니다. 주인 의식과 노예 근성의 전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제가 어떤 물류 제공자? 편의상 그렇게 부르죠. 그 여자를 상대해야 했는데 삼뜨고 멍청하더군요. 긴박함이란 걸 몰라요. 그게 요즘 노동인력의 문제입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에게 저지른 학대를 자신의 사업적 통찰력에 대한 비유로 써먹고 있었다. 내 두 자리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친구에게 몸을 숙였다. 저 사람 진심이야? 물류 제공자라니. 무슨 소시오패스 같아. 친구가 속삭였다. 술집에서 비트코인 설명하려 드는 남자들하고 똑같네.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미소 지었다. 청중은 그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박태준은 눈치가 없었다. 그는 신이 나 있었다. 공간을 지배해야 합니다. 벤더든 클라이언트든 누구든 즉시 우위를 점해야 해요. 갑의 에너지는 유해한 게 아닙니다. 효율적인 겁니다. 나는 메모장, 진짜 종이 메모장을 꺼내 적었다. 갑의 에너지는 유해하지 않다. 효율적이다. 박태준, 오후 2시 15분. 이거 써먹어야지. 오, 정말 확실하게 써먹을 것이다. 사회자가 다른 패널에게 질문을 넘기려 했지만 박태준은 계속 말을 끊었다. 왼쪽 여자 패널의 말을 끊고 사회자의 말을 끊었다. 그는 방 안의 산소를 다 빨아들이는 관심의 블랙홀이었다. 사실 제가 덧붙이자면 박태준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려 깊은 의견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프라이버시는 죽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건 새로운 석유입니다. 석유한테 시추해도 되냐고 허락받습니까? 그냥 뚫는 거죠. 방 안에 집단적인 탄식이 흘렀다. 내 옆의 여자가 몸을 뒤척였다. 그녀가 나를 힐끗 보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내 옆모습을 보고 무릎 위에 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화면이 보였다. 컨퍼런스 웹사이트가 띄워져 있었다. 배너에 내 얼굴이 있었다. 그녀가 다시 나를 보았다. 눈이 접시만해졌다. 잠깐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혹시? 나는 그녀를 향해 검지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댔다. 쉿. 그녀는 숨을 헉 들이키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친구를 격하게 쿡쿡 찔렀다. 저 사람이야. 그녀가 탐탐거렸다. 강지원 박사야. 바로 여기 앉아 있어. 친구가 쳐다보았다. 말도 안 돼. 왜 이 패널에 와 있어? 저 남자 지켜보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여자가 속삭였다. 세상에. 저 표정 좀 봐. 저 남자 죽었다. 진짜 죽었어.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뒷줄을 타고 파도처럼 번졌다. 강지원 박사가 여기 있다. 뒤에 있다. 박태준을 보고 있다. 고개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무대를 보지 않고 나를 보기 시작했다. 폰이 들렸다. 카메라들이 은밀하게 내 쪽을 향했다. 무대 위에 박태준도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드디어 청중들이 자신의 천재성에 매료되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일어서서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 나왔다. 보세요, 느껴지시죠? 그가 팔을 벌리며 말했다. 제가 말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겁니다. 파괴적인 혁신. 그는 전혀 몰랐다. 그는 처형자가 도끼를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청중들을 보며 환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자료는 충분했다. 갑의 에너지 발언이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 나는 옆자리의 두 여성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은 경외심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남은 쇼 잘 즐겨요. 나는 속삭이고 홀을 나갔다. 복도의 공기가 더 깨끗하게 느껴졌다.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쇼타임까지 1시간. 박태준의 패널은 10분 뒤에 끝난다. 그는 곧바로 기조연설을 보러 메인 홀로 올 것이다. 아마 VIP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인맥을 동원하겠지. 나는 마이크를 착용하러 대기실로 향했다. 관찰에서 행동으로 전환할 시간이었다. 메인 홀은 거대한 짐승 같았다. 3영석 규모였고 입석까지 꽉 차 있었다. 조명은 영화관처럼 짙은 푸른색으로 어두워졌고 저음의 앰비언트 베이스가 둥둥거리며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컨퍼런스라기보다는 파이썬 개발자들을 위한 대형 콘서트장 같았다. 나는 무대 왼쪽 윙에 섰다. 헤드셋과 클립보드를 든 무대 감독 마이크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2분 전입니다, 대표님. 멋지신데요. 슈트 죽입니다. 고마워요, 마이크.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맨 앞줄은 다이아몬드 등급 참석자와 연사들을 위한 자리였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박태준은 어떻게 해서든 중앙 통로 근처 두 번째 줄 좌석을 꿰차고 앉아 있었다.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옆 사람 구글 수석 엔지니어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며 아마도 자신의 마인드셋 현금화 전략을 피치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여유로워 보였다. 완전 범죄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폰을 꺼내 기조연설을 녹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얼마나 큰 영감을 받았는지 캡션을 달아 인스타에 올릴 작정이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쿵쿵거리며 바닥을 울렸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기조연설자를 소개합니다. 튜링상 후보이자 에테르 프로토콜의 설계자, 에테르 시스템즈의 CEO이십니다. 강지원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물리적인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걸어 나갔다. 조명이 나를 때렸다. 눈을 멀게 할 듯한 하얀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뒷줄은 보이지 않았지만 앞줄은 무서울 정도로 선명하게 비췄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웃지 않았다. 겸손하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 섰다. 무대 중앙 뒷짐을 진 채 절대적인 고요함을 발산하며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기대에 찬 침묵으로 바뀌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즉시 그를 찾았다. 박태준은 예의 바른 네트워킹용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러다 그가 나를 제대로 보았다. 나는 뉴런이 연결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시신경에서 시각 피질로 신호가 이동하고 로비의 운전기사 기억을 불러와 무대 위의 여자와 대조한 뒤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그의 손이 박수를 치다 말고 허공에서 멈췄다. 입이 벌어졌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턱이 빠진 듯 툭 떨어졌다. 그는 조명 탓인가 싶어 눈을 가늘게 떴다. 쌍둥이 여동생이길 바라면서 나는 그와 눈을 맞췄다. 고개를 아주 살짝 1cm 정도 기울였다. 로비에서 그가 가방을 던졌을 때 그를 쳐다봤던 바로 그 각도로 인식이 화물열차처럼 그를 들이받았다. 그는 옆 사람 구글 엔지니어에게 몸을 돌려 뭔가를 입뻥긋거렸다. 저 여자야라고 하는 것 같았다. 엔지니어는 박태준을 보고 나를 보고 다시 박태준을 보았다. 엔지니어는 인터넷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 같은 공포를 감지하고 슬그머니 몸을 피했다. 앞줄에서 술렁거림이 시작되었다. 패널 토론에 있었던 사람들,
맨 뒷줄에 앉아있던 나를 본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이야. 아까 그 패널에 있었어. 다 들었어. 세상에, 저 남자 표정 좀 봐. 속삭임이 커졌다. 평소에 기대감 섞인 웅성거림이 아니었다. 사회적 처형을 앞둔 맛있고도 무시무시한 소음이었다. 박태주는 의자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물리적으로 몸을 작게 만들려고 애썼다. 재킷깃을 세웠다. 100m 떨어진 비상구 표시를 쳐다보았다. 빽빽한 인파 때문에 갇힌 신세였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3영명이 숨을 죽인 절대적인 침묵. 나는 그 침묵을 5초, 10초 동안 이어갔다. 불편할 정도로 무겁게 짓눌렀다. 내 시선은 계속 박태준을 향해 있었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게 보였다. 인식,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또렷했고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신적인 크기로 증폭되었다. 인식은 참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패턴 인식을 기반으로 세상을 구축하죠. 슈트를 보면 성공을 떠올립니다. 후드티를 보면 게으름뱅이를 떠올리죠. 로비에 서 있는 여자를 보면 나는 말을 멈췄다. 단어를 공중에 매달아 놓았다. 도우미를 생각합니다. 박태주는 뺨이라도 맞은 듯 움찔했다. 오늘 저는 우리 알고리즘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대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두 번째 줄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단지 코드 속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 문화 속의 오류에 대해서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날카롭고 위험한 미소였다. 때로는 데이터가 바로 눈앞에 있지만 여러분의 편견, 그 편견이 맹점을 만들어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청중은 빠져들었다. 아직 전체 스토리는 몰랐지만 그들은 지금 피해 스포츠를 목격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연단에서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시작해보죠. 신경망을 위한 새로운 휴리스틱 모델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대를 거닐며 말했다. 오늘 아침 수집한 현장 데이터를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비에서요. 리모컨을 눌렀다. 뒤쪽에 거대한 스크린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하얀색 고딕체로 단어 하나가 떴다. 가정. 우리는 AI 모델에게 분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고양이인가 개인가? 종양인가 그림자인가? 위협인가 친구인가? 하지만 훈련 데이터가 오만함으로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박태준의 구역 바로 앞에 멈췄다.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건 너무 뻔하니까. 나는 그의 머리 바로 위쪽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열기를 느꼈다. 오늘 저는 피곤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레깅스를 입고 있었죠. 문 근처에 서 있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우리 그를 디스럽터 혁신가라고 부르죠.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디스럽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기조 연설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능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짐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줄 도구를 보았죠. 리모컨을 눌렀다.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지르는 화난 비즈니스맨의 스톡 사진이 슬라이드에 떴다. 그는 제게 가방을 던졌습니다. 내가 말했다. 청중이 숨을 들이켰다. 집단적인 충격의 흡기음이었다. 말 그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운전을 하라고 명령했죠. 제가 머뭇거리자 그는 자신의 가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돈을 2배로 키웠죠. 그는 제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을 의심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야유를 보냈다. 자, 내 목소리가 은밀한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제가 정정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강지원 박사이고 당신이 산 세월보다 더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요. 환호성이 터졌다.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나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오류가 어디까지 전파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 무지의 런타임 실행 시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받았습니다. 리모컨을 눌렀다.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P, T, J 이니셜이 박힌 가죽 가방의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박태준이 쇳소리 같은 신음을 흘렸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저는 가방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성실한 연구자답게 저는 이 디스럽터를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패널 토론에 갔습니다. 그로스 해킹에 관한 패널이었죠.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메모장을 꺼냈다. 메모를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제시되더군요. 인용하겠습니다. 갑의 에너지는 유해하지 않다. 효율적이다. 강당이 폭발했다. 웃음, 신음, 조롱,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효율성이라. 나는 재미있다는 듯 메모장을 집어넣었다. 당신이 오르고 싶어하는 무대를 통제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게 효율적입니까? 명함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을 가구 취급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나는 다시 연단으로 걸어가 양옆을 꽉 잡았다. 이 업계는 내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뛰어난 지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종류의 부패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은 NPC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재편할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과 하인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나는 박태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덜덜 떨며 자신의 무릎만 보고 있었다. 카펫 속으로 녹아 없어지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러니 디스럽터 씨에게 내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누구시든 어디에 앉아 계시든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 게 보였다. 다들 알았다. 인식의 반경이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었다. 손가락질이 시작되었다. 데이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무엇을 삭제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데이터셋을 제공하셨습니다.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내 진짜 프레젠테이션 제목으로 바뀌었다. 운영체제로서의 윤리. 자, 내가 비즈니스적인 말투로 돌아왔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연설을 시작했다. 45분 동안 나는 그들을 완전히 장악했다. 저류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내가 맹점이나 편견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3년계의 머리가 두 번째 줄을 향해 살짝 돌아갔다. 박태준은 내내 거기 앉아 있었다. 나갈 수 없었다. 나가는 건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니까. 그는 앉아서 견뎌야 했다. 인생에서 가장 긴 45분을 견뎌야 했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즐겼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3분 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 박수를 만끽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붉은 고기를 던져주었고 그들은 포식했다. 나는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 높은 스툴에 앉았다. 객석 조명이 살짝 밝아졌다. 마이크가 청중석을 돌아다녔다. 처음 몇 개의 질문은 GDPR의 기술적 뉘앙스나 양자 암호화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쉽게 대답했다. 그때 발코니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났다. 코딩하는 여자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강 박사님, 그녀는 긴장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디스럽터 같은 사람들이 투자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들이 대화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우리가 용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말했다. 오만함을 유능함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 안으로 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두 번째 줄을 내려다보았다. 박태준은 이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두려움과 기묘한 절박한 반항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잃을 게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가 일어섰다. 마이크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술자리에서 다져진 큰 목소리가 있었다. 오해입니다. 그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단순한 실수를 가지고 저를 악당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전 당신이 누군지 몰랐다고요. 군중이 숨을 들이켰다.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내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내 목소리는 그를 가볍게 덮어버렸다. 정확히 문제입니다. 당신은 상대가 누군지 알 때만 존중하죠.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죠. 나도 여기 연사라고. 박태준이 통로로 걸어 나오며 고함쳤다. 나도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당신이 내 가방 훔쳤잖아. 보안팀. 내가 말했다. 소리치지 않았다. 라떼를 주문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무대 옆에 대기하던 검은 정장의 거구 2명이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프로답고 빨랐으며 박태준 같은 인간들에게 아주 질려 보였다. 나 VIP야. 첫 번째 경호원이 팔을 잡자 박태준이 버둥거렸다. 손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나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역할을 단정짓는 분들을 위해 나는 거대한 스크린에 송출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보안팀, 저 관광객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관광객? 경호원들에게 팔이 들린 박태준이 비명을 질렀다. 난 창업자야. 당신은 방해물일 뿐이야. 내가 말했다. 잘 가요, 박태준 씨. 경호원들은 그를 들어 올렸다. 말 그대로 공중부양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의도보다 훨씬 빠르게 발이 움직이게 했다. 그들은 중앙 통로를 통해 그를 행진시켰다. 청중들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뒤쪽에서 아마 패널 토론 때 내 옆에 앉았던 여자들부터 시작된 느린 박수였다. 그러다 커졌다. 리드미컬하고 천둥 같은 박수가 되었다. 작별의 박자였다. 박태준은 경호원에게 잡힌 채 몸을 비틀며 무대를 돌아보았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터질 것 같았다. 뭐라 소리치고 있었지만 박수 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그는 삭제되었다. 음소거되었다. 나는 그가 홀 뒤쪽의 이중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음 질문?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장내가 웃음과 환호로 뒤집어졌다. 긴장이 깨졌다. 공기가 가벼워졌다. 질의응답을 마쳤지만 에너지는 바뀌어 있었다. 단순한 테크 컨퍼런스가 아니었다. 걸기 대회였다. 무대 뒤로 걸어 나오자 김이사가 윙에서 나를 맞이했다. 얼굴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다. 저 관광객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라니. 김이사가 읊었다. 언니, 그거 티셔츠로 만들 거야. 지금 인쇄 들어갔어. 나한테 러닝 개런티 챙겨줘. 마이크를 떼며 내가 말했다. 내 감으로는 그 친구 가방 아직 프런트에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김 이사가 말했다. 공항 가는 길에 찾아가라고 해요. 언니 연설하는 동안 내가 출입증 취소시켰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술 좀 줘. 진짜 술로. 탄산수 말고 테킬라, 병째로. 1시간 뒤 호텔 스위트룸에 돌아왔을 때 인터넷이 가장 잘하는 짓을 이미 해놓았다. 영상을 무기화한 것이다. 나는 힐을 벗어던지고 소파에 쓰러져 폰을 꺼냈다. 알림창은 스크롤되는 텍스트의 흐림 그 자체였다. 트위터 X는 녹아내리고 있었다. 실시간 트렌드 1위는 테크 관광객 텍토레스였다. 2위는 강지원사이다. 3위는 갑질 참교육이었다. 누군가 내 인식 연설 영상과 박태준이 끌려나가는 영상을 교차 편집해서 올렸다. 2시간 만에 조회수 400만을 찍었다. 밈들은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이미지, 고양이가 탁자 위 유리잔을 떨어뜨리는 짤. 오 캡션, 갑의 에너지. 효율적이네. 이미지. 나인 줄 깨달았을 때 박태준의 줌인된 얼굴. 오 캡션, NPC인 줄 알았는데 최종 보스였을 때. 이미지, 내가 물 마시는 장면. 오 캡션, 한남의 눈물 시음 중. 나는 댓글을 훑어보았다. 저기 있었다. 영혼 탈출하는 소리가 육성으로 들림. 이거 모든 신입사원 연수 때마다 틀어야 함. 짐 챙겨요 기사님. 이 남자 커리어 RIP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의 커리어는 실제로 급속도로 부패하고 있었다. 보통 유해한 긍정성의 요새인 링크드인조차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털의 게시물이 보였다. 에이펙스 벤처스. 우리는 겸손과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에 비추어 우리는 해석 걔는 끝났다. 이메일이 쏟아졌다. 팬레터뿐만 아니라 진지한 요청들이었다. JTBC 뉴스룸 인터뷰 요청, 조선일보 칼럼 요청,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에서 오만의 건축학 강연 요청. 나는 모두 무시했다. 반응하면 논쟁이 된다. 침묵하면 판결이 된다. 폰이 진동했다. 최 장군이었다. 강 박사! 그가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영상 방금 봤네. 관광객이라니. 무자비하더군. 마음에 들어. 절 짜증나게 했잖아요, 장군님. 온 세상을 짜증나게 했더구먼. 듣게 그 지휘력을 보니 윗선에서 생각이 좀 바뀐 모양이야. 국방부가 자네에게 신설감독위원회를 맡기고 싶어해.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말일세. 짐짝들을 방 밖으로 던져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말 그대로요? 내가 천장을 보며 웃었다. 서류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을 켰다. 탐색 탭에 영상 하나가 떴다. 호텔 1층 스타벅스 아르바이트생의 틱톡 영상이었다. 님들 대박. 그 관광객 빌런 방금 여기 와서 울고 있음. 진짜 엉엉움. 엄마랑 통화하면서 자기 인생 끝났다고 소리 지름. 법인카드로 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뜸. 내가 물 한 잔 공짜로 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함.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12시간의 긴장을 날려버리는 깊은 뱃속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그는 배우지 못했다. 바닥을 쳤는데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 창가로 가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밖 어딘가에서 박태주는 이번에는 직접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를 잡으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나는 김이사가 올려보낸 테킬라를 잔에 따랐다. 바이럴 명성은 사라질 것이다. 밈은 다음 주면 또 다른 스캔들로 대체되겠지. 하지만 메시지는 박혔다. 나는 모래 위에 선을 그었고 처음으로 그 선을 넘은 자가 실제로 대가를 치렀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에 잔을 들어 올렸다. 안전여행 되시길 관광객씨. 서밋은 3일간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영구적으로 바뀌었다. 공기는 더 예리해졌다. 패널들은 더 다양해졌다. 브로들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말투를 조심했으며 문을 잡아주었다. 다음 밈의 주인공이 될까봐 공포에 떨면서 마지막 날 나는 폐회사를 위해 다시 메인 무대에 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슈트가 아니라 내 옷인 멋진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나갔다. 연기는 끝났다. 3일 전 내가 입을 열자 장내가 즉시 조용해졌다. 우리는 바이럴 엔터테인먼트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실수에 웃었고 샤덴프로이데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을 즐겼습니다. 나는 무대를 거닐었다. 하지만 인턴 한 명 자른다고 그를 만들어낸 시스템이 고쳐지진 않습니다. 박태주는 예외적인 돌연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산품이었습니다. 실력보다 자신감을, 가치보다 목소리 크기를 보상해주는 알고리즘의 산출물이었습니다. 나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는 방에서 관광객들을 쫓아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방을 거주자들로 채우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로고가 떴다. 미래재단. 오늘 아침 저는 이번 행사 강연료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거기에 제 개인 사재 20억 원을 더했고 박태준 씨와 연루되어 곤란해진 벤처 캐피털 5곳이 속죄의 의미로 그 금액만큼 매칭 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흥분된 속삭임이 군중 사이로 퍼져나갔다. 미래재단은 전액 장학금 및 인큐베이팅 펀드입니다.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방 맨 뒤에 있는 사람들, 서비스 직원으로 오해받는 사람들, 짐을 직접 드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두 번째 줄 박태준이 앉았던 자리를 가리켰다. 비어 있었다. 오만함이 있던 자리엔 공허함만 남았다. 저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년에는 비어있지 않을 겁니다. 이 지원금의 첫 번째 수혜자가 앉게 될 겁니다. 코딩 부트캠프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이수진이라는 학생입니다. 어제 로비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를 위해 문을 잡아주더군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자격 요건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자신에게서 디스럽터의 모습을 보는 분이 있다면 숨 좀 고르세요.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본인 가방은 젠장 본인이 직접 드세요. 마이크 드롭. 좋아요. 이 마이크 비싼 거니까 살살 놓을게요. 나는 마이크를 연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지만 영적으로는 내던졌다. 나는 첫날과는 다른 느낌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걸어 내려왔다. 첫날의 박수는 유명인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번 박수는 리더를 향한 것이었다. 행사장 밖으로 나와 대기 중인 검은색 세단. 내가 두둑이 팁을 챙겨준 진짜 기사님이 모는 차로 향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폰을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박사님, 박태준. 잠시 그 문자를 바라보았다. 답장을 할까 고민했다. 조언이라도 한마디 해줄까 생각했다. 그러다 차단 버튼을 눌렀다. 나는 폰을 가방에 던져 넣었다. 내가 직접 든 내 가방에. 그리고 차에 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대표님? 기사님이 물었다. 공항으로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미래로 갑시다. 차가 출발했다. 호텔과 서밋, 그리고 박태준의 유령을 백미러 속에 남겨둔 채